전세 사기로 인한 비극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사건으로 또 한 명의 피해자가 숨졌습니다. 힘들다는 유서를 남겼습니다. 요즘 전세 사기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. 과연 꼬마 빌딩은 이런 비슷한 사기가 안 일어날까요? 오늘은 꼬마 빌딩도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본 영상은 건물을 매입하시려는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입니다.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. 매도자 A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. 이 사람은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. 어떤 이유에서 이 사업이 지금 거의 망하고 있는 단계이고요. 그래서 매도자는 제가 유일하게 갖고 있던 건물을 매도자는 매각을 합니다. 자, 이 건물은 시세가 40억인데 시장에는 30억에 나옵니다. 현재 8가구가 거주 중이었고요. 보증금은 총 20억이었어요. 이 건물은 명도 및 용도 변경까지 해준다는 조건으로 매물을 내놨고요. 이 건물은 서울 주요 상권에 나와 있는 입지 좋은 건물이었습니다. 많은 사람들이 이 건물을 사려고 부동산에 많은 연락이 왔습니다. 그리고 매도자한테도 연락이 많이 왔고요. 매도자는 조건을 제시합니다. 매도자는 명도를 해줄 테니 계약금 및 중도금조로 20억을 요구합니다. 당신이라면 이 계약을 하시겠습니까? 정말 매도자가 정상인 사람이고 만약에 운이 좋아서 이 계약부터 잔금까지 무탈 없이 진행하면 정말 다행인데요. 하지만 매도자가 지금 사업이 망했잖아요. 그리고 나쁜 마음을 먹었습니다. 이 사람은 해외 도피할 생각까지 하고 있었던 거예요. 만약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소송을 통해서 가압류를 걸고 또 시간이 1, 2년 지나서 소송에서 승소를 해서 이 건물을 내 명의로 가져왔습니다. 자, 매매가 30억, 8가구 총 보증금 20억, 계약금, 중도금 20억, 보증금 플러스 계약금 플러스 중도금 총 40억. 그럼 이 매수자는 40억으로 이 건물을 매입하는 겁니다. 또 이 매수자는 소송 비용도 들어갔고요. 거의 2년 동안 정신적인 스트레스, 금전적인 문제, 여러 가지 많은 경험을 이 한 건으로 다 하게 되는 거죠. 만약에 이 매수자는 아마 이 경험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에 발을 안 들일 수도 있습니다. 지방에 잠적해 있었거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매도자를 잡았어요. 이 매도자가 하는 말, 미안합니다. 제가 사정이 이래서 이랬습니다. 그냥 20억에 가져가세요.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이건 매수자한테 좋은 일일까요? 결국 이 매수자는 20억 계약금 및 중도금조로 줬고요. 보증금 20억을 얹고 총 40억으로 이 건물을 매입하는 겁니다. 이런 일이 제가 일하고 있는 마포 지역에서도 비슷하게 일어났는데요. 그거에 대해서는 좀 상황이 다 정리되고 추후에 한번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만약에 이런 계약을 제 주위 사람이나 제 지인이 얘기를 하면 저는 계약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. 금매물이 너무 좋고 금매이고 위치도 좋고 너무 하고 싶어요. 이러면 정말 매도자의 상황을 충분히 잘 알고 있으면 그 계약을 진행해도 좋을 듯 한데요. 그렇지 않으면 너무 위험한 부분들이 많죠. 그리고 계약이라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이루어지는 계약도 있지만 대부분의 계약은 조금의 문제들이 많이 벌어지고 그 사건을 해결하는 문제들이 많은데 이렇게 큰 문제, 정말로 긍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나의 전 재산을 한 번에 날릴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긍정적으로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계약이거든요. 지역 토박이 부동산이 그 건물주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아요. 매도자라고 하는 분을 건물을 10년 동안 관리를 해줬고 정말 그 집에 대소사 그리고 젓가락이 몇 개 있는지 이런 것까지 다 안다. 이러면 그 부동산을 통해서 믿고 거래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면 이 계약은 안 하는 게 맞습니다. 이런 피해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계약금 10% 주고 잔금을 좀 빨리 땡겨서 그냥 속편하게 내가 명도한다는 생각을 갖고 매입을 해서 찬찬히 시간을 가지고 명도를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. 두 번째로는 계약 특약사항에 임차인 명도 당일날 3자가 만나서 임차인 나가는 거 확인하고 내가 매도자한테 보증금을 8가구가 있다 그러면 한 가구당 나갈 때마다 당일날 만나서 임차인 나간 거 확인하고 매도자 통장으로 보증금을 싸주는 방법이 제일 안전할 것 같고요. 하지만 이게 또 현실에서는 그렇게 일어나지가 않거든요. 그래서 차선책으로
매매 계약을 진행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다 갖고 오게 됩니다. 그래서 그 계약서를 보고 명도일 전날에 임차인을 통화해서 임차인 주민번호 물어보고, 그 다음에 전화번호 물어보고, 주민번호 물어보고, 현재 보증금이 얼마인지 물어보고, 이사를 언제 나가는지도 물어보고, 그게 맞다고 하면 부동산한테 부탁을 해서 이사 나가는 거 확인 좀 하고 저한테 연락을 달라고 하시고, 그 다음에 매도자한테 나가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주시고, 매번 건 바이 건마다 그렇게 계약을 하시는 게 안전할 듯 합니다. 꼬마 빌딩에서도 이런 동탄이나 인천의 전세 사기처럼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부분, 여러분들도 급매가 나오거나 다가구를 매입할 땐 이 점 유념하시고 계약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꼬마 빌딩도 전세 사기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렸고요.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